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순간, 혹시 그 어둠 속에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거대한 우주 암석 덩어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류 문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놀라운 현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상이 아닌 과학적 사실에 바탕한 진짜 위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리아빈스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나타나며 눈부신 빛을 뿜어냈습니다. 마치 두 번째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죠. 그런데 이 천체가 지상에서 약 23km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무려 1200만 톤의 TN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약 30배나 강력한 위력이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주변 건물들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소행성의 크기가 겨우 17m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보다 훨씬 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첼리아빈스크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행성이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소행성이 사전에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었던 셈이죠. 천문학자들은 현재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소행성들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지름이 150m 이상이고 지구에서 75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천체들을 잠재적 위험 소행성이라고 분류하죠. 현재까지 발견된 이런 소행성은 약 2,300개에 달합니다. 이 숫자만 봐도 상당히 많다고 느끼실 텐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소행성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소행성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름 1km 이상의 대형 소행성은 대부분 찾아냈지만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크기의 소행성들은 여전히 수만 개가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 방향에서 접근하는 소행성들은 태양빛 때문에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첼리아빈스크 소행성도 바로 이런 사각지대에서 다가왔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태양계에는 소행성대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에는 수십만 개의 소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대부분은 안전한 궤도를 유지하지만 때로는 충돌이나 중력 속동으로 인해 궤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궤도가 바뀐 소행성 중 일부는 지구 궤도와 교차하는 경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소행성들을 지구 근접 천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죠.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름 200m 크기의 소행성이 시속 6만 km의 속도로 지구에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폭의 수백 배에 달합니다. 충돌 지점 주변 수십 킬로미터는 완전히 파괴되고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여 피해 범위는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진다면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 도시들을 덮칠 것입니다. 충돌 순간의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도 뜨거워집니다. 소행성과 지구 표면의 암석이 순식간에 기화되면서 거대한 화구가 만들어지죠.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열과 충격파는 수백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충돌로 인해 대기 중으로 분출된 암석과 먼지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하늘을 뒤덮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태양빛이 차단되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 생태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되죠. 만약 지름 1km 크기의 소행성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규모의 충돌은 문명 종료급 재앙이라고 불립니다. 충돌 시 발생하는 먼지와 연기가 대기를 뒤덮어 태양빛을 차단하게 되죠. 그 결과 전 지구적인 기온 하강이 일어나고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인류 문명은 순식간에 원시시대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기시설, 통신망, 교통시설 등
모든 인프라가 마비되어 현대 사회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규모의 충돌이 일어날 확률을 1km급 소행성의 경우 약 50만 년에 한 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낮지만 한 번 일어나면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더 큰 소행성이라면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의 지름은 약 10km였습니다. 이런 규모의 충돌이 다시 일어난다면 지구상 생물의 75%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류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당시 충돌로 만들어진 화구는 지름이 약 150km에 달했습니다. 현재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칙술루브 크레이터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분지가 바로 공룡 멸종의 증거입니다. 이 충돌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는 높이가 수백 미터에 달했고 충돌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기 중으로 분출된 황화합물과 먼지는 수년간 지구를 뒤덮어 핵겨울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런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소행성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궤도를 바꾸거나 파괴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행성 탐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의 소행성 위험 탐지 프로그램은 매달 수백 개의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하고 있죠. 유럽 우주청과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주 감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상에 설치된 망원경들을 이용해 밤하늘을 지속적으로 관측합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천 장의 사진을 분석해서 움직이는 점을 찾아내면 천문학자들이 그것이 소행성인지 확인하고 궤도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탐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소행성을 발견했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운동량 전달입니다. 소행성의 우주선을 고속으로 충돌시켜 궤도를 살짝 바꾸는 것이죠. 작은 변화라도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당구공을 살짝 건드려서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나사는 2021년 다트 미션을 통해 이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디모르포스라는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성공적으로 변경했죠. 이 실험의 성공으로 소행성 방어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트 미션에서 사용된 우주선은 크기가 작았지만 초당 6.14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소행성에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약 32분 단축되었고 이는 예상보다도 훨씬 큰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력 견인이라는 방법입니다. 소행성 근처에 무거운 우주선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여 중력으로 천천히 궤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매우 정밀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작은 중력으로 소행성을 서서히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마치 소행성과 우주선이 우주에서 천천히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수년간 지속하면 충분히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핵폭탄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행성 표면이나 내부에서 핵폭탄을 터뜨려 궤도를 바꾸거나 아예 산산조각 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소행성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핵폭탄을 이용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행성 표면에서 폭발시켜 추진력을 만드는 핵 펄스 추진법이고, 다른 하나는 소행성 내부에서 폭발시켜 완전히 파괴하는 핵 파편화법입니다. 하지만 핵폭탄 사용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우주 공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이 있고, 소행성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면 하나의 큰 위협이 여러 개의 작은 위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풍 이용법이라는 흥미로운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소행성 표면에 거대한 거울이나 돛을 설치해서 태양 복사압을 이용해 궤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매우 천천히 작용하지만 연료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죠. 이 방법은 태양빛의 압력을 이용하는 것인데 마치 바람을 받아 나아가는 범선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입자들이 미약하지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저 절제법이라는 새로운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레이저를 소행성 표면에 조사해서 표면 물질을 기화시키고 그 반작용으로 소행성을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매우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기 몇 년 또는 몇십 년 전에 미리 발견해야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돌 몇 달 전에 발견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속으로 달려오는 기차를 급정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도 관성 때문에 바로 멈출 수는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탐지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민감한 망원경, 더 정교한 궤도 계산 프로그램,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탐지 시스템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죠. 최근에는 우주에 망원경을 설치하여 지상에서는 관측하기 어려운 소행성들까지 찾아내려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의 방해를 받지 않는 우주 망원경은 훨씬 더 작고 어두운 천체까지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현재 애니오 서베이어라는 적외선 우주 망원경을 개발 중입니다. 이 망원경은 2028년 발사 예정이며 지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어두운 소행성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 우주청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라 미션은 다트가 충돌한 소행성을 다시 방문해서 충돌 효과를 자세히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행성 방어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소행성 위협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유엔에서는 국제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주요 천문대와 우주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위험한 소행성을 발견하면 즉시 다른 관측소들에 알려서 확인 관측을 하고 정확한 궤도를 계산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행성을 성공적으로 파괴하거나 궤도를 바꿨다 하더라도 그 파편들이 지구에 떨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또한 소행성 방어 기술이 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소행성을 파괴했을 때 생기는 파편들은 원래 소행성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파괴보다는 궤도 변경이 더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위협을 여러 개의 작은 위협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행성 방어 기술은 이론적으로 무기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소행성의 궤도를 지구에서 멀어지게 하는 기술을 반대로 사용하면 소행성을 지구로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우려 때문에 국제적인 감시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과학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천 번의 가상 실험을 하고 작은 소행성부터 차근차근 실제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다트 미션도 지구에 위협이 되지 않는 소행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디모르포스는 더 큰 소행성인 디디모스의 위성이었는데 충돌 실험을 해도 지구 궤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행성 위협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소행성은 지구 생명체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물과 유기물을 가져다 주었을 가능성이 높고 큰 충돌 사건들이 새로운 생물종의 출현을 촉진하기도 했거든요. 지구 초기에 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여전히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소행성과 해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행성은 귀중한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금속 소행성 하나에는 지구 전체 매장량보다 많은 백금이나 히토류 원소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소행성 채굴이 새로운 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일부 소행성에는 금, 백금, 로듐과 같은 귀금속이 엄청난 양으로 들어있습니다. 지름 500m 정도의 M형 소행성 하나에는 지구에서 지금까지 채굴한 백금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민간 기업들이 소행성 채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어려움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행성 채굴이 현실화되면 지구의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에 필요한 원료를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달이나 화성 기지 건설에 필요한 철이나 니켈을 지구에서 가져가는 대신 근처 소행성에서 채굴할 수 있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소행성 위협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과학계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행성 방어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정치적 변화나 예산 삭감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천체 관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소행성 성 탐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장비는 없지만 작은 망원경으로도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미래의 소행성 방어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과학자들은 더욱 정교한 탐지 시스템, 빠른 대응이 가능한 우주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도 소행성 방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소행성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무인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선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가 수많은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험한 소행성을 찾아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기술의 발전으로 소행성 방어 비용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 소형 위성 기술, 그리고 3D 프린팅을 이용한 우주 제조 기술 등이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죠.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처럼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는 우주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 덕분에 소행성 방어 미션도 훨씬 저렴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제적 협력입니다. 소행성 위협은 국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협력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현재 여러 나라들이 소행성 방어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가 설립되면 정보 공유, 공동 연구, 그리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치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에 대응하듯이 소행성 위협에 대응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소행성 방어 기술의 표준화와 인증 체계도 필요합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기술을 개발하면 비상시에 협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된 프로토콜과 절차를 만들어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국 소행성 위협은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험 중 하나지만 동시에 우리의 과학기술 능력을 시험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인류는 진정한 우주 문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행성 방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우주 기술, 로봇 기술, AI 기술 등은 다른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아폴로 계획이 수많은 파생 기술을 만들어낸 것처럼 소행성 방어 연구도 인류 문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밤하늘을 지켜보며 인류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위험한 소행성이 발견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과학자들의 연구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응원하며 함께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